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질환, 그 중에서도 틱 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며 근육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질환입니다. 주로 7세에서 11세 사이에 틱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아주 빠른 경우는 만 2세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 증상이 경미한 형태로 잠깐 나타난 뒤 소실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양상으로 심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틱 증상이 관찰될 때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들의 경우 초, 중, 고 학년기 동안 다양한 양상으로 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틱 장애는 전혀 새롭지 않은 질환입니다. 동의보감의 근척육순, 순동, 매기, 건해 등이 모두 틱 장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어린 아이들의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튀거나 비정상적인 음성을 내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며 치료 방안을 만들었고, 이러한 기록들은 현대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임상과 연구가 더해져 진료 현장에서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상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증요법에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을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진맥, 혀를 관찰하는 설진, 배를 관찰하는 복진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화, 수면, 대소변 등 여러 신체적 임상 상태가 반영하는 지표를 토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두뇌를 안정화시키고 신체 반응을 개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약이나 침, 약침, 추나, 심리적인 훈련 등을 병행하여 틱 장애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단순히 틱 장애 증상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근육틱 증상이 반복적으로 자주 관찰되거나 혹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때 비로소 내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틱 장애 증상은 크게 근육틱과 음성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육틱은 눈 깜빡이기, 코나 얼굴을 찡그리기 같은 증상 등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고개짓이나 어깨를 으쓱하기, 배에 힘주기 등 전신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음성틱은 소리로 나타나는 틱 장애인데 와 같은 소리를 내거나 딸꾹질과 같은 특정 소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성틱 증상들 중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불편할 때 내는 기침소리나 코를 들이마시는 소리와도 유사해서 초기 감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새소리와 유사한 동물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는 남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거나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증상들은 모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틱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틱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언젠가는 해야만 편해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틱 증상은 일시적으로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틱을 해야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에 따라 하루 중에서도 틱의 강도와 빈도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 흥분 상황에서 증상의 발현이 좀 더 심해지며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도 증상이 악화됩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할 때 증상의 발현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틱 장애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틱 장애 원인으로 유전적 소인, 호르몬 장애, 출산 시 뇌 손상, 사회 환경, 심리적인 요인, 두뇌 기능적, 구조적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뇌기능상의 불균형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수용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오감을 통해 전두엽으로 들어가 전달될 때 이를 기저에게서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며 기저에게서는 균형 잡힌 동작을 하도록 좌우뇌의 균형 등에 관여합니다. 이후로는 시상으로 정보가 흘러가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운동 피질이 과하게 흥분되지 않게 조절하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용체의 조종 능력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쓰면 틱 증상이 줄어들고 반대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을 쓰면 틱 증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틱 치료에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틱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흐름을 막아 증상을 억제하기에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틱 장애를 동반하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하고 기질적으로는 민감도가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유대 애착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나 학년기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선생님 혹은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등이 의외로 주요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른 나이부터 아이들이 여러 학업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렛 장애는 단순 틱 장애보다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근육틱과 음성틱 두 가지가 동시에 1년 이상 나타나거나 틱이 없는 기간이 1년 중 3개월 이내로 이들 중 하나 이상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등 만성화 패턴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는 주의 집중력 문제나 충동성, 강박적인 행동 등을 보이며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며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편안한 상태에서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틱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만성화되면서 또렛 장애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틱 장애가 심해진다고 반드시 또렛 장애로 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또렛 장애라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치료하고 나면 재발하지는 않나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치료가 보통 집중 치료기간, 관리기간, 관찰기간을 가지는데 증상을 호전시키는 집중 치료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어가는 관리기간 동안 꾸준히 한의원에 내원해서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검사를 통해 그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개선 속도라면 언제까지 치료하면 되는지를 예상하여 치료 종결 시점을 정하고 치료 종결 후에도 집에서 아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 치료는 몸의 불균형을 치료하여 과잉된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함으로써 불안하던 감정과 불균형을 조절합니다. 자극에 대한 민감한 수용성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잡힌 기능이 발휘되도록 본래의 기능을 도와주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치료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속효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등락을 반복하는 피드백 과정에서 강화되면서 치료되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큰 정서적 충격이나 과도한 시청각 매체에 대한 노출, 밤에 잠을 계속 안 잔다거나 하는 등의 과로가 심하다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뇌신경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서나 뇌신경이 퇴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재발하지 않게 되고 설사 감정적 문제로 인해 재발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쉽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은 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틱장애 치료는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 비교적 지장이 없는 상태의 유지, 즉 관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틱 증상이 관찰될 때는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